네, 청소에도 순서가 있거든요. 네. 자, 첫 번째 단계는 버리기,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정리하기, 세 번째 단계는 청소하기예요. 근데 대부분 이 버리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네, 그래서 명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버릴까 말까를 고민하는 이 물건들은 사실은 중요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물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물건들은 좀 안 쓰는 물건들을 집에서 내보내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고민하는 순간부터가 벌써 이제 그렇죠. 벌써 나한테 중요한 이미 물건이 고민을 하는 아니다라는 자체가 거네. 이 물건의 중요도는 이미 네. 낮은 거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은 처리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집은 40평대인데 어느 순간 지내다 보니까 계속 물건들이 들어오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은 40평대에서 30평대로 굉장히 좁아진 아, 느낌을 맞아요. 받으실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안 쓰는 물건들에게 우리의 공간을 내어주고 빼앗기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청소하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안 쓰는 물건들이 쌓여 있으면 거기에 먼지가 쌓일 거고 곰팡이가 필 거고 그래서 지금처럼 저희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경우에는 저희의 건강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네. 버릴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뭐죠? 어떤 거죠? 짜잔. 박스가 요 상자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보류 상자? 네. 앞에 보류 상자라 써 있는데 네.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뭐죠? 뭐예요? 뭔가 물건을 버릴까 말까 고민할 때 넣어놓는 그 네. 예, 맞죠? 네. 예. 보통 이게 이제 물건을 들고서 이걸 버릴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네. 서랍이나 장롱에 그냥 넣어두게 되면 이 물건들은 다시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쵸. 서랍이나 장롱 속에서 계속 영원히 잠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릴까 말까가 고민되실 때 이 보류 박스를 만들어두고 여기에 잠시 넣어두고 생각을 하신다면 물건을 조금 더 버리기 쉬우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버리는 게 이제 좀 아니니까 네. 망설이지 않고 일단 보류 상자 말 그대로 좀 보류하는 네네네. 그 상자네요. 무한정으로 보류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 보류 상자에도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나면 보류 상자를 비운다던가 아니면 보류 상자가 꽉 차게 돼서 다른 물건이 들어와야 되면 그만큼을 비운다던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준을 정하시면 돼요. 네. 정리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야, 그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사니까 청소할 때 그냥 생각날 때 한 번씩 하면 되는데 간단하죠, 그래도. 네. 특히 그 4인 가족 이상 그치. 되시는 4인 분들 가족 여기 있잖아요. 있네요. 네. 여기. 와, 예, 이분들은 이지연 씨. 진짜 대청소하려면 진짜 큰 맘 먹고 해야 되는데. 아니, 솔직히 이게 대청소가 어려운 게 네. 시작을 못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어디부터 맞아요. 손을 대야 되는지 모르기 네. 때문에 시작을 못해. 이건 생각만 해도 이미 골치가 그러니까 저도 아픕니다. 이제 당장 뭐 그 생각하니까 네. 오늘 당장 집에 가지고 분리수거하고 이제 청소 생각하니까 머리가 또 제가 정말 머리 지끈지끈. 아프게 해드릴까요? 아니요? 지용이 방 어떡하실 거예요? 지용이 방 어떡할 거냐고. 자, 머리 완전 아파, 머리 아파, 아파. 아파, 예. 애기 방. 청소 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디서부터 해야 선생님? 되나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가 아프죠. 청소 시작하려면. 네.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청소는 이제 단계가 있는데 버리는 거, 네. 그리고 정리하는 거, 청소하는 거. 네. 그냥 모아서 다 버렸다면 그다음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청소를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청소를 해야 될까? 네. 그래서 청소를 순서를 모르면 청소를 막 해놔도 예. 다시 이렇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 네. 청소 순서가 네. 그냥 딱 봤을 때 눈앞에 저 더러워 보이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치우면 맞아. 되는 거 이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순서는 저희가 이렇게 지금 오늘 방송도 하지만 예.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네. 오. 청소도 마찬가지 그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오. 순서를 알면 청소가 더 쉬운 것처럼 아. 오늘 저 순서하는 그 청소하는 그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예. 어디부터 해야 돼요? 청소는 집 가장 안쪽, 예. 그렇죠? 안에 있는 공간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청소를 해 나와야지만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자, 네. 안에서부터 해야 된다고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평면도를 준비를 했는데 네. 뭐 어떤 공간부터 치워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안쪽이라고 해보도록 하면 하겠습니다. 네. 안쪽이면 어디부터 해요? 네네 지금 그 저 평면도 보시면 네. 네. 저 안쪽 가장 방 안쪽에 보면 이렇게 X자 돼 있는 그 부분이 베란다거든요. 아, 네. 네네. 예. 저 만약 위에. 여기, 그쵸? 여기. 예, 네. 예, 베란다가 있고 거의 집에 이제 그 구조가 평면도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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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란다, 방, 그다음에 화장실, 주방, 거실, 네. 현관 어. 이렇게 밖으로 돼 있거든요. 어. 만약에 청소를 현관에서부터 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현관을 하고 거실을 하고 주방을 하면 청소했던 오염물이 다시 딸려오겠네요. 들어오는 거죠. 아, 안쪽으로. 그러네. 그러기 아. 때문에 청소는 베란다 순으로
안에 가장 안쪽에 있는 것부터 청소를 하고 오염을 청소하고 내가 밖으로 해서 맨 거실의 마지막에. 맨 마지막 그다음에 현관으로 현관까지 빠져나와야 하면서 청소가 가장 효과적으로 바깥으로 될 수 이제, 있습니다. 예, 네. 분리수거를 하면 되겠네요. 집 제일 안쪽에 위치한 이 베란다를 제일 먼저 이제 청소를 하고 예. 그다음에 방, 화장실, 주방, 거실 현관 순으로 쭉 이렇게 안에서 바깥쪽으로 밀고 나가는 거네요. 네. 가장 저는요, 효과적이죠. 예, 저는 요리만 이렇게 과학인 줄 알았는데, 야, 청소도 진짜 과학이었네요. 네, 와, 과학이죠.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평면도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럼 방부터 좀 살펴볼까요? 방 청소할 때 어떤 게 문제인지 한번 방부터 자, 보겠습니다. 방 살펴볼게요. 자, 옷장, 천장, 아. 벽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신성 씨 같은 경우도 옷 정리가 잘 안 돼서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이미 여기부터 힘들어요. 네. 자, 옷장 옷장 어떻게? 아 힘들어. 옷장 앞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어떤 입을 옷이 없어. 네. 맞아요, 진짜 너무 입으로 공감해요. 진짜 공감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옷장 앞에서는 항상 입을 옷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맞아요. 사실은 정리를 잘 해두면 입을 옷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옷장 정리할 때는 첫 번째는 모두 옷을 꺼내서 분류를 하는 건데요. 보관할 것과 버릴 것을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옷을 한꺼번에 다 꺼내면 너무 힘드시겠죠. 네. 그래서 한꺼번에 다 꺼내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두 번째로 시즌이 아닌 거, 지금 계절이 아닌 거부터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여름 옷을 정리하는 네, 말씀인가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이제 여름 옷들을 다 꺼내서 네. 분류해서 보관할 거, 버릴 거 이렇게 정하시면 되죠. 아 미리 해놓으면 되겠네요. 네네. 다음 여름을 그렇죠. 위해서. 그럼 여름에는 겨울 옷을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옷을 넣을 때 쌓아서 수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세워서 수납하는 거를 포개지 말고. 네네. 아. 왜냐면 이제 쌓아서 수납하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실 거고. 아, 밑에 들어가는 네. 옷은 또 네. 1년 안에 만나기 힘들죠. 그리고 꺼낼 때도 되게 흐트러지기가 쉽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서랍 안에든지 아니면 선반에 옷을 세워서 수납하는 거를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선생님 이론상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이게 겨울옷 특히 뭐 스웨터나 뭐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부피가 크니까 아무리 잘 접어서 넣어도 네, 네. 이미 이 한 옷이 들어가면 꽉 차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죠. 신성 씨는 패딩 어떻게 보관하세요? 저는 평소에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네. 옷걸이 있잖아요. 네. 아, 딱 그렇지. 딱 그렇게 걸어놓죠. 저는 탁탁탁 네. 이렇게 걸어놓죠. 물론 뭐 옷을 걸어두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긴 한데 패딩 같은 경우는 부피를 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패딩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계속 오래 걸어두게 되면 이제 충전재가 아래로 쏠려서 아,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오, 처음 알았어요. 아, 네, 그래서 그래서 패딩은- 밑으로 자꾸 그 안에 있는 털들이 쏠리는 거죠? 네네네. 자주 입는 거는 걸어두시고 자주 입지 않는 거는 접어서 선반 안에 보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근데 패딩이 이제 부피가 워낙에 크니까 접기도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힘들어요. 어떻게 접어야 되는지 네. 먼저 네. 패딩 잘 접는 법 좀 네. 알려주시겠어요? 자, 패딩 접는 법 아주 간단한데요. 네. 네. 먼저 짧은 패딩이네요. 네, 짧은 패딩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패딩을 네. 팔 양쪽 끝을 잡으시고 안으로 폭에서 접어주세요. 가지런히. 네. 그런 다음 짧은 패딩은 그냥 반만 접어주시면 돼요. 아, 간단하네. 네. 끝이에요? 네, 이렇게 접어서 네. 선반에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한 번만 접어도 되네요. 짧은 네, 거는. 짧은 패딩은 반만 접어도 충분히 금방 접을 수 있으니까 손쉽게 꺼냈다 넣었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눕혀서 보관을 하는 것이 네. 예, 여러모로 뭐 쏠림 현상도 그렇죠. 충전재가 방지하고. 쏠리지도 않고 공간 활용도 더 예. 잘하실 수 있고. 자, 그러면은 긴 거는요? 네, 롱패딩이 많아요, 요즘. 네, 롱패딩이 많으시죠? 네.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2개 정도. 저도 요새 그 롱패딩만 입고 다녀요. 추운 따뜻하거든요. 겨울엔 어쨌든 롱패딩이 따뜻하니까 네. 롱패딩도 많으신데 네. 이게 이제 걸어놓으면 길이 문제가 있고 부피도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접어볼게요. 네.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팔끝 양쪽을 안으로 가지런히 포개 주시고요. 여기까지 네. 비슷하네요. 롱패딩은 길이가 기니까 이 패딩의 끝단부터 말아서 올라갈 거예요. 오, 아, 말아가지고. 마치 그 뭐죠? 침낭을 말듯이. 네. 그리고 이제 말아서 올라갈 때 네. 김밥을 마는 것처럼 좀 손으로 꾹꾹 눌러서. 눌러주면서 마시면은 네. 조금 더 부피를 줄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공기가 좀 빠지는 게 보이네요. 네, 모자 끝까지 이렇게 말아주신 다음에 네. 자, 이 패딩 안에 모자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라면
접은 패딩을 모자 안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세상에. 신기하다. 저 처음 봤어요. 저기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네, 제가 저희 힘이 센 게 프로그램 듣기 아니라 전에 이불 개기할 때 한번 네. 그런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보관하시면은 이야, 그냥 철모처럼 됐네, 철모. 끼워서 모자에 끼워서 보관하실 네. 수 있으니까 네. 부피도 줄일 수 있고 보관하시기도 편리하실 것 같고요. 야, 네. 짧은 패딩보다 더 조그매졌어요. 더 작아졌어요. 와.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모자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작은 롱패딩이라면 이렇게 마찬가지 방법으로 끝까지? 네, 그냥 돌돌 말아주세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집에서 그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스타킹. 뭐 스타킹 같은 거. 야, 스타킹이 여기서 또 역할을 해. 스타킹 진짜 하는 역할이 많아요. 네, 묶어주시면 돼요. 저는 없거든요. 네? 저는 없거든요. 스타킹. 확실하죠? 예, 네. 확실합니다. 누나 좀 챙겨주세요. 네, 갖다 드릴게요. 구멍 난 걸로. 자. 안 쓰는 거. 이렇게 묶어주신 다음에 엄청 깔끔하게 정리가 네. 됐네요. 이렇게 선반에 넣어서 미관상으로도 보관해주시면 모양도 괜찮고. 네. 깔끔하게 이야, 보관하실 수 진짜 있어요. 깔끔해졌어. 와. 그렇군요. 자, 다음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 한번 또 배워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니트는 어때요, 선생님? 자, 니트는요. 예. 목이 늘어나지 않거나 어깨에 뿔이 생기지 않는 게 사실은 핵심인데요. 네. 이게 이제 걸어두게 되면은 공간도 차지할 뿐더러 이게 늘어지게 되니까 자국이 맞아요. 남게 돼요. 네. 그래서 니트를 제가 오늘은 쉽게 거는 방법하고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이 니트도 부피가 꽤 돼가지고. 네. 이게 또 늘어져가지고. 저희가 좀 같이 맞아요, 한번 해보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네, 이거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보실까요? 자, 네. 니트를 팔 부분이 포개지게 네. 네. 이렇게 네, 반으로 반 정도. 접어주세요. 예, 반으로 아, 요건 접고. 쉽죠. 네. 네. 자,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네. 자, 옷걸이에 네. 이 거는 부분이 겨드랑이 바깥쪽을 향하게 아, 이렇게요? 네. 이렇게. 옷걸이에 거는 오, 부분이 이런 거는 처음 해보는데요? 네, 겨드랑이 바깥쪽을 향하게 놓고 예. 자, 팔부터 안으로 안쪽으로. 접으시는 네. 거예요. 몸통도 안으로. 아, 자, 이렇게 접어서 어머. 들어 올리신 다음에 우와. 팔 네. 부분만 안으로 껴 넣으시면 돼요. 이거를요? 예, 안 이렇게, 빠지게. 예, 띄우는 이유는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 어머.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거시면 우리 신동진 아나운서 안 되고 있어요. 잠깐만. 이거 이거를 보면 철제 옷걸이잖아요. 네네. 다른 옷걸이로도 이렇게 다 다른 가능한 옷걸이도 거죠? 활용 가능하세요. 오, 신기하다. 그리고 이렇게 니트를 그래서? 집에서 이제 울 샴푸 같은 걸 빨아서 넣으실 요거를 때도 안쪽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은 네. 자국이 남지 않고 뿔이 생기지 않게 걸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야. 훨씬 세타가 덜 늘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목도 안 늘어나고. 아니, 전혀 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오, 깔끔하네요. 완성하셨어요. 네. 예, 완성했습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하는군요. 접은 니트를 이제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자, 요게 지금 보시는 거는 커튼 고리예요. 커튼 커튼을 고리요? 걸 수 예. 있는 고리. 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니트를 이렇게 걸어주신 다음에 우와, 자, 몇 이거. 개나 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커튼 고리를 이 거는 부분 사이로 통과를 시켜서 네. 니트를 같이 걸어주시면 돼요. 우와. 연결해서. 넥타이 줄줄줄줄 걸듯이. 네네네네. 잠깐만요. 그냥 꼭 커튼 고리가 아니더라도 네, 동그란 그냥 링 걸 같은 수 게 있는 있으면 고리면은 되겠어요. 다 상관없고요. 그럼 뭐 한 번에 그냥 4개, 5개까지도 연결해서 뭐 걸 수 우와. 있겠네요. 물론 많이 걸 수 있는데 이 네. 행거의 길이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네. 너무 많이 걸면 또 고리가 이게 무거워서 위험할 수 터지죠? 있으니까 무거워서 처질 수 처지는구나. 있으니까 한 3개 정도 걸으시면은 그냥 공간 활용에 되게 적절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네, 이렇게 네. 쭉 줄 세우는 것보다는 밑으로 늘어뜨리는 게 훨씬 공간 활용이 그렇죠. 이렇게 3개씩 많이 걸 수 좋겠어요.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보니까 약간 그 옷가게 약간 삘이 좀 나네요. 네네 맞아요. 꼬대는 거. 근데 진짜 이 방법을 진작 알았다면 정말 좋았을 그러니까. 텐데. 예. 야, 저 당장 집에 가가지고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야, 와, 너무 좋다. 좋네요. 예. 야, 그래서 옷장 오. 정리는 음. 이렇게 겨울옷 같은 경우에는 부피를 줄여가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방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음. 천장하고 벽인데 예. 사실 천장하고 저는 천장하고 벽은 그렇게 걱정을 안 했거든요. 왜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천장하고 벽을 오늘 저거는 넘사벽이다. 아니 당연하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지. 그걸 어떻게 다 털고 살아요? 가끔 이제 소파에 누워가지고 근데 천장을 보면 이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먼지 묻은 것도 보이고 그쵸. 또 도배 같은 걸 새로 하면 그 풀이 마르고 이제 하얗게 남아 있는 그게 반물 마른 것처럼 나와. 저게 천장에서 또 떨어질까 말까 맞아요. 그거 보면서 이제 잠이 들곤 하는데. 맞아요. 야. 아니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겠냐 그냥 소파에 누워서 아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지. 나중에 청소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면서 네. 제가 근데 그럴 줄 내일은 알았습니다. 아닌 거죠. 차일피일 미루고 제가 그럴 줄 해요? 알았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먼저 먼지가 천장이나 벽에 쌓인 거를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꼭 청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청소하는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아,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왔거든요. 네.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천장이요. 예, 저렇게 천정에 밀대걸레에다가 젖은 걸레를 붙여서 네. 천정을 닦아주고요. 아. 그리고 나서는 이제 벽면, 그러니까 청소는 아까도 말씀드린 위에서 아래로 벽면을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사실 벽이나 천정에 먼지가 뭐 이렇게 많이 붙었을까 하는데 이렇게 예. 청소한 걸레 어머. 붙여요. 저기 우와 보셨죠? 저 정도가 나온다고요? 예, 저 정도로 이렇게 청소하면 먼지가 많이 나옵니다. 와.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아, 전 진짜 저렇게 생각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거의 벽 청소 이런 거 많이 안 네, 하니까. 솔직히 진짜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요즘 같은 겨울철에 이게 네. 건조해서 이제 가습기 쓰잖아요. 그쵸. 근데 가습기 쓰고 나면은 이게 네. 천장이나 벽면에 붙은 이 먼지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네. 가습기를 쓰면은 먼지에다가 습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먼지, 진드기네, 뭐 곰팡이네 이런 것들이 네. 아주 그냥 제대로 아주 그냥 네. 제대로 만난다 습기가 그러더라고요. 있으니까 먼지가 이제 더 네네. 달라붙기도 네. 쉽고 우리 당연히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뭐 건강했던 사람도 기관지염에 또 맞아요. 뭐 기침도 하고 세균 감염이 되는 게 뭐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닦아야 잘하시는 되는데. 분이 왜 청소를 왜 안 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도대체? 청소를 안 하다니 오늘 그 전문가분들한테 청소기표 배우려고 딱 때를 기다린 거지. 아 이 사람이. 근데 그 밀대에 젖은 걸레를 얹어가지고 이제 네. 천장을 닦을 때 네. 천장 몰딩 같은 경우는 각이 진 부분들이 네. 안 되지. 예, 청소가 참 좀 쉽지가 안 될 것 않아요.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제 그런 좀 이제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네. 청소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제가 쉽게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어떻게 하면 돼요? 몰딩 같은 경우는 이제 각이 져 있기 때문에 그냥 청소하기는 조금 좀 힘들고요. 네. 도구를 좀 이용하면 좋은데 제가 좀 여기서 도구. 도구를 좀 보여드릴 텐데 청소솔 이렇게 오. 청소솔이 있고요. 밀대보다 얘가 좋은 게 이렇게 솔이 이렇게 말랑말랑. 까슬까슬하죠? 예, 까실까실하고 또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청소솔 천정 이게 길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더 좋고요. 거기에 이제 걸레 하나. 뭐 집에 그냥 안 쓰는 수건 쓰셔도 되고요. 걸레 쓰셔도 되고 예, 그런 거에서 이렇게 수건에다가 물을 좀 묻히세요. 네. 그 물을 묻히시고 물 묻힌 수건을 예, 물 묻힌 수건을 물이 네. 좀 꽉 짜가지고 예. 예, 그렇게 하고 얘를 청소솔에다가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겉에 감싸주는구나. 예, 아, 그 이게 얘가 또 까슬까슬해서 사실은 밀리지가 까실까실해서 않네요. 밀리진 않죠. 잡아주네. 그래도 예, 저게. 꽉 잡아주죠. 근데 그게 그래도 빠질 것 같은데. 빠질 수도 있으니까 집에서 여성분들 이렇게 그 음식 먹고 오면 이렇게 봉지 묶어주는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 예, 고무줄 같은 거 오시면 사실 그냥 그 싱크대 안에다 놔두잖아요. 네. 이런 거라든지 근데 여성분들은 이 헤어밴드 머리끈. 늘어난 것들, 예, 머리끈들 그 늘어나서 못 쓰는 이런 머리끈들 같은 경우로 네. 얘를 고정을 해주면 돼요.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조금 예, 딱딱 이렇게 안 떨어지게 잡을 수 있죠. 예. 네. 이렇게 2번 정도. 그래서 이제 몰딩 같은 경우 사실 닦기 힘든 게 여성분들이 그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다 닦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청소소를 이용하면 예, 그렇게 안 올라가고 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예, 닿을 여기 수 지금 이제 있다. 몰딩이 있는데 이 집은 거의 청소를 안 하고 지금 산 집이라서 아, 뭐 제가 일반 보기엔 가정이 남일 이렇게까지- 아닙니다. 아, 이런가요? 그러진 않을 거고. 아, 안 예. 보고 싶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해놓치게 했는데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네. 이게 이거 뭘 아니, 밟고 뭐 올라가야 그- 되는데 그럴 네. 필요 손이 없고. 안 닿으면 더 기다란 막대기 네네 맞죠. 해가지고 예, 해도 되는 거죠. 기다란 막대기 네.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뭐 신성 씨는 키가 커서 청소하기는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청소솔 돼 있죠? 네. 이렇게 몰딩에다가 네. 대고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아, 저 소리 눌리니까 네, 눌리니까 오 그쵸? 깨끗해진다. 모양대로 오, 닦아지네요. 어머, 그렇죠. 어머. 우와. 이렇게 나왔죠. 대박. 다 닦으시고 뭐 이러시면 또 힘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쓸 수 있게끔 네. 돌려요. 아, 이렇게 안에서 해서 밖으로. 예. 뒤집어서. 그러면 이렇게 뒤집으면 네. 와. 예, 걸레 새거가 하나 갖고도 나오니까. 예,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으니까 야, 이렇게 이 해서 소리 선생님 거의 찍찍이 수준으로 얘를 붙잡고 예, 있네요. 찍찍이처럼 딱 붙어 있어서 네. 사실은 고무줄이 없어도 예, 탁 잡아주는 그 효과가 있어요. 네. 아무 우와, 부분을 우와, 그리고 우와. 와 깨끗하다. 우와. 딱 꺼내시면 우와. 이야. 콧부분까지 깨끗하게. 어휴. 우와, 이럴 때 전문 용어로 먼지가 풀풀 날리고 네, 있습니다. 폴플라이 꼭 마스크 쓰시고요. 네. 예, 청소를 하더라도 이 정도는 거의 없습니다. 네. 아.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배풀
이런 것들이 이제 묻어 있죠. 예. 예, 그거 닦기가 사실 그거 올라가서 닦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아, 풀도 같은 요령으로 예, 그렇게 같은 닦으면 요령으로. 되는 거예요? 예, 좀 보기만 물기가- 해도 그냥 속이 후련해지네요. 예, 예. 물 쉽게. 적시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물이 있어야 그거 네. 이렇게 먼지라든지 흡착을 하니까. 네. 네, 네. 이 집은 너무 청소를 안 해요. 그렇게 먼지 날리진 않으니까 걱정 안 아니, 하셔도 그래도 돼요. 그- 천장 부분이 금방 깨끗해졌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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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요. 네. 진짜 솔질하듯이 깨끗해졌는데 네, 네. 사실 눈에 보이는 바닥 그리고 이제 밟으면 느낌이 있으니까 네. 거기 바닥 먼지 청소만 열심히 했는데 네. 야 맘먹고 요거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요. 네. 천장까지 게다가 네. 몰딩까지 네. 한번 집에서 해봐야겠습니다. 네, 야. 꼭 이제 그 방 청소를 네. 이제 끝냈거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청소해야 할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주방. 주방에는 또 어떤 곳이 핵심 그 청소 공간인지 보겠습니다. 전 아, 그릇, 이것도 어려워요. 기름때. 예. 네. 사실 이게 그릇은요. 영원히 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이. 네, 예쁜 그릇이 자꾸 나오고 네. 거기다가 밥을 차리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고 나도 분위기도 잘해보고 좋고. 싶고 근데 이게 사고 사다 보면 네. 이제 찬장에 이제 공간이 없어서 네. 포개기 시작합니다. 이제 포개고 원래 있던 애가 안으로 들어가면 네. 안으로 들어가는 애도 3년 안에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이 정리가 필요하네. 그렇죠. 네. 그리고 더 어려운 거는요. 꺼내서 썼어요. 넣기가 썼는데? 더 힘들어. 놓기가 네. 다시. 그러니까 이게 그릇은요, 게다가 무겁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참 난감해요. 선생님 좀 가르쳐 주세요. 대략 어떻게 할까요? 네. 뭐, 네, 그릇 정리할 때도 옷 정리와 마찬가지로 다 꺼내서 분류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그릇은 사용할 것과 사용하지 않을 것, 그리고 지금 자주 쓰는 것과 보관할 것 이렇게 분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선생님 아까 네. 전에 그 옷 같은 경우는 안 네. 쓰는 거 그냥 다 버리라고 하셨는데 확 버리라고 왜 안 했는데. 그릇은 왜 버리라고 안 하세요? 아니 그릇을 왜 버려? 예. 자, 안 옷 돼요. 같은 경우는 다 개개인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양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릇은 여럿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그릇 중에서도 뭐 물론 잘 안 쓰거나 뭐 이가 빠졌거나 금이 갔거나 하는 물건들은 당연히 버리시는 게 맞고요.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을 잘 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주 사용하는 것과 보관하는 것이 방법이 다릅니다. 네. 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 이렇게 종류별로 분류를 하신 다음에 네. 일단 아까 이전 아나운서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은 꺼내기 불편하다고 위에 말씀하셨잖아요. 있는 애만 쓰고요. 쌓여 있으면 네, 밑에 네. 있는 애는 맞아요. 또 5년 안에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것만 오늘은 싹 꺼내다가 또 그릇도 깨질 수도 깨져.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일단 쌓여 있으면은 꺼내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이런 마트에서 파는 이 코팅이 된 철망이에요. 오, 그런 게 이걸 있어요? 가지고 오늘은 이제 정리대를 한번 만들어서 그릇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그런 망은 얼마 정도예요? 이거 한 1,000원에서 2,000원대면 아, 충분히 살 수 그래요? 있는 거니까 네. 이거 구입하시면 되고요. 예. 일단 이 철망을 구부려서 정리대를 만들 건데 높이를 아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내가 어느 정도의 높이를 그릇을 수납을 할 건지 결정을 하시고 지금 보니까 한 4칸 정도만 구부리면 될 것 충분하겠어요. 같아요. 네. 그래서 구부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구부리시면 구부리기 어려우니까 이런 탁자 모서리 아, 탁자 모서리에 네. 이 선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예. 이 선을 맞추셔서 이렇게 대시고요. 하나, 둘, 셋, 4칸 확인하셔야 돼요. 예. 그런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되나요? 오. 이게 뭐 오.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네. 구부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구부리시고 나머지는 손으로 하셔도 돼요. 네. 그냥 그 진짜 마구잡이로 구부린 것보다는 훨씬 각이 잡혀가지고 네. 구부러졌네요. 그 똑같은 칸을 하셔가지고 나머지도 구부려 주시면 돼요. 양쪽을 똑같은 길이의 칸으로. 네, 그래야지 접어서. 선반이 만들어지니까. 네. 와, 생각보다 구부리는데 큰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냥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자, 이렇게 정리대가 완성이 됐고요. 우와. 그다음에 이제 밥그릇, 국그릇, 그리고 반찬 그릇까지. 그럼 또 올릴 수가 있네. 네, 이렇게 수납을 하시면 되고 주의하실 거는 이게 그렇게 막 저희가 구부릴 정도로 아주 강한 건 아니니까 너무 무거운 것만 올리지 않으시면 사용하시기에는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철망이 실제 뭐 그런 용도로 나온 철망 같네요. 그런- 네. 수납처럼.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예. 네. 예, 정말 이렇게 이제 깔끔하다. 사진 왼쪽처럼 자주 쓰는 깔끔하다. 그릇들을 정리대 위 아래로 저렇게 정리를 하면 아주 깔끔해지네요. 네. 이야. 위아래로. 꺼내기도 좋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접시를
물론 접시를 이렇게 쌓아서도 수납을 하시지만 정리대 같은 거에 이렇게 세워서 수납을 깔끔하다. 하시면 하나씩 꺼내 쓰시기가 훨씬 더 편리하실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시중에서 뭐 구하기 쉬운 정리대니까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또 무슨 네. 방법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사용하는 그릇들을 정리대를 이용해서 정리를 했으면 네. 이제 보관하는 그릇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네. 이번에 잘 안 쓰는 네, 식기인가요? 이건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뭐 손님이 올 때나 무슨 맞아요. 행사가 있을 때 꺼내는 있어요. 그릇들을 네. 이렇게 쌓아서 보관하시는데 그냥 쌓아서 보관하시면은 사실은 이게 흠집이 생길 수도 있고 깨질 우려도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관하실 때 이렇게 종이 호일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오.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이 호일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그릇 사이사이에 종이 호일을 아, 저렇게 하면 약간 그 보호도 할 수 있고 네. 깨진 망조도 할 수도 있고. 너무 괜찮다. 오일도 시중에서 파는 거죠? 네, 네, 이 저거 호일은 요즘 그냥 요즘에 에어프라이어 같은 데 맞아요. 넣을 수 있는 거라서 그냥 네.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만큼씩 네. 파니까. 네네 양이 많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관하는 그릇들은 사이사이에 호일을 넣어주신 다음에 바구니에 넣고 이제 깔끔하다. 수납장 위쪽에 이제 올려서 보관을 하시면 행사 때마다 그냥 이 바구니만 꺼내서 사용하시면 네. 되니까 보관하시기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저는 네. 안 아, 쓰는 이거 거. 진짜 좋다. 저는 안 네. 쓰는 것만 신문지 이렇게 신문지에 네. 싸가지고 이렇게 놔뒀거든요. 아 근데 그 신문지에 쌓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러면요 한참 놔두면 약간 맞아요. 꺼멍이 묻어요. 맞아요. 그게 또 좀 별로고 신문지 그리고 요새는 냄새도 신문지 좀 배고. 구하기 맞아요. 어려워. 요즘 맞아요. 신문지 구하기도 좀 힘들고. 자 이렇게 주방에 진짜 네. 나의 영원한 숙제인 네. 그 그릇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 영원한 숙제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기름때거든요. 이게 기름때. 사실 주방이기 때문에 기름때가 쌓이고 예. 또 주방이기 때문에 이 기름때를 꼭 위생을 위해서라도 지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요리하고 나가지고 이제 벽이나 타일, 뭐 싱크대 같은데 기름때가 많이 쌓이잖아요. 네. 우리 많이 집은 쌓여요. 천장에도 붙어 있더라고. 이 기름이 거기까지 올라가나 봐. 맞아요. 올라가죠. 이게 의사 선생님한테 이유가 여쭤봤더니 있으니까. 네. 그때 이제 기름때를 제때 청소하지 않으면 네. 기름때 그 입자가 음식에도 들어가고 아우. 그래가지고 건강에 우리들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주방 기름때는 어떻게 청소하면 될까요? 예, 가장 사실 주부님들이 고민하는 게 주방이잖아요. 네. 가장 또 많이 그 공간에서 움직이시기도 그리고 하시고. 가장 깔끔하고 싶고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기름하고 이제 음식물 이렇게 오염물질을 닦는 게 사실 귀찮아서 그렇죠. 예, 방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예, 오늘은 좀 쉽게 이렇게 그 기름때를 제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테니까 네. 기름때를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좀 빨리빨리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 집은 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우, 저는 이거는 뭐 아이고. 어저께 무슨 근데 저희가 사실은 좀 효과를 네. 여러분께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회식을 좀 하셨어요. 심각하게 좀 준비를 회식도 했어요. 하시고 어제 잔치집에 오늘 굉장히 많이 힘들으셨나 봐요. 아예 치지도 않고 아유, 그릇, 그냥 기름을 쏟은 것 같아요. 그릇만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숙면을 해달라고 나중에 이렇게 더하게 하셨는데 네.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 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하고 싶지 않을 때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되고요. 네.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맡기실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오늘은 집에서 우리가 쉽게 예, 할 예, 수 있는 쉽게 할 수 방법. 있도록. 예. 그래서 그냥 걸레 있죠. 본인 집에서 쓰시는 거. 예. 뭐 일반적인 걸레 그냥 쓰시면 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요즘에 일회용 그 물티슈 많이 쓰시잖아요. 네, 아, 네. 그 재질이 굉장히 좋아서 그냥 네. 이렇게 한번 해서 버리지 마시고 그거 쓰고 나서 한쪽으로 쭉 모아 놓으세요. 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굴이 안 보입니다. 네, 예. 네, 됐죠. 예, 예, 걸레를 좀 물을 묻히느냐고 제가 그랬고요. 아, 그걸 물티슈를 왜- 모아두라고요? 예, 물티슈를 모아놓으면 네. 그 나중에 그렇게 기름 묻은 데는 사실 기름 걸레는 한번 닦고 나면 기름 때문에 빨아도 쓰기가 잘 좀 쓰기가 그래요. 어려워요. 아, 네. 근데 저희 집 그 미끌미끌거리고. 주방 후드 위에 붙어 있는 기름때는 제가 물티슈를 해봤는데 밀리질 않던데요. 예, 잘 안 지죠. 오래돼서 예. 그래요. 후드 쪽에 있는 것들은 또 다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건 다음에 또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네. 예, 예. 오늘은 예, 어떤 오늘은 건가요? 여기 이제 바닥에 네. 타일에 묻은 기름을 제거하는 거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좀 하겠습니다. 걸레에다 이렇게 물을 좀 짜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가장 흔하게 주방에서 찾을 수 있는 거, 요즘 청소할 때 뭐 약품을 또 쓸 수는 없으니까 네. 주방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주방 세제. 아. 예, 주방 세제에 갖다가 예. 이렇게 젖은 걸레에다가 한 3번 정도만 네. 살짝. 예, 너무 많은 양을 쓰면 네. 거품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묻혀주세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티슈도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한번 그 기름때 있는 부분들 이렇게 쏙 문질러 주시면 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오, 선생님 무슨 그런 홈쇼핑 부분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닦아내시면 우와, 우와, 이렇게 우와. 닦아내죠 이렇게. 야. 예.
그래서 이거 젖은 걸레로 이렇게 하시고요. 보면 오염이 오래된 부분들이 있어요. 굳은 예, 애들. 굳은 것들. 꾸덕꾸덕해진 예, 거. 꾸덕꾸덕한 거는 사실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나가거든요. 네. 이거 뭐 수세미로 문지르거나 뭐 이렇게도 하시는데 예, 그럼 어떻게 해야 가장 돼요? 쉽게 할 수 있는 건 이제 도르코 칼, 집에 이런 칼들 있으시잖아요. 커터칼. 네. 커터칼 이렇게 꺼내시고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제 칼이니까. 네. 예. 이런 오염 물질 같은 이렇게 15도 정도 이렇게 각을 세워서 타일 같은 면에 이렇게 붙은 거를 긁어내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 있죠? 여기 지금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해서 밀어주시면 이렇게 칼에 야, 이렇게 묻어 선생님 나오죠. 저 아이디어가 살짝. 떠올랐는데 네. 요즘 그런 마트 다 파는데 그런데 가보면 네네네. 그 왜 이렇게 껌 떼는 것 같이 이렇게 예, 넓적하게 맞아요. 생긴 그 칼도 파는데 그렇게 그거 하나 나온 칼 있으면 쓰시면 좋죠. 긁어내면 예, 좋을 그 것 같아요. 지금 인덱션 많이 쓰니까 그 칼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네. 조그만 걸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면들은 이렇게 긁어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타일. 싹 훔치나요? 네네. 선생님 그러면 거기 깔끔해졌어요. 그 네. 위에 그 지저분한 데를 네, 한번 네. 좀 닦아 볼까요? 윗부분. 이 윗부분요. 네. 윗부분은 이렇게 우와. 해서 칼을 이렇게 대시고 아 먼저 긁어내야지. 네. 긁어내야 아예 되는구나. 기름이 밀린다. 기름때가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 뭐 타일은 네네. 그렇게 이제 이게 빤빤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긁어내고 닦아낸다 치더라도 네네. 여기 지금 준비된 타일도 사실 줄눈이 하얘요. 네. 근데 그런데 기름이 저 튀어가지고 먹으면은 그렇죠. 아 그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거 한참 가고 사이사이는 닦기가 사실 좀 네, 쉽지 배 버리고 네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이게 또 알려드릴 건데. 방법이 예.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욕실에 가셔서 예. 가시면 치약하고 칫솔 있지 않습니까? 네. 안 예. 쓰는 칫솔. 그러니까 예. 안 쓰는 칫솔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지금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얇은 칫솔, 이게 치간 칫솔 뭐 이렇게 나와 네. 네네. 아주 얇은 거거든요. 어. 요거를 이제 치약을 이렇게 짜서, 왜냐하면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묻히고 그 다음에 물을 살짝 물을 살짝 묻혀서? 요 사이, 사실은 아까 그 사이 여기 있죠. 여기 지금 남아 있는 거, 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우와. 이렇게 해서 오 진짜 닦아진다. 요 사이를 닦아서 이렇게 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타일에 묻어 있던 것들, 그리고 나서 닦인 부분들은 다시 싹 한번. 딱 닦아주시면 되고요. 와.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타일 요거 묻은 거는 네. 그런 식으로 지워주시면 근데 이게 타일에 낀 선생님 것들은 또 쉽게. 뭐니 뭐니 해도 그때 닦는 게 그렇죠. 제일 바로 닦는 게 가장 네. 사실은 좋고요. 오랫동안 놔뒀다면 그만큼 또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네. 네. 특히 이 줄루는 그 세면이기 때문에 네. 이게 흡착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먹어 예,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먹어 들어가면 그거를 긁어내야 되니까. 거실 거실에 부분 한번 유리창. 보겠습니다. 짠. 유리창 역시 나오네요. 유리창이네, 유리창. 네네. 날이 갰는데도 우리 집에서 보면은 미세먼지. 예, 맞아요. 네. 진짜 지금 유리창, 황사, 예. 유리창 청소가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네. 바깥 창을 청소하려고 했는데 요즘 유행하는 그 자석 있잖아요. 자석 붙여서 하는 유리창 청소. 그쵸. 예, 예. 근데 이것도 사서 해봤는데 숙련되지 않으면 이게 진짜 힘들어요. 안 가져요. 네, 이거. 맞아요. 그리고 또 요즘엔 아예 그냥 유리창 청소하는 그 로봇 청소기가 이게 맞아요, 나왔는데 맞아요. 비쌉니다. 비싸요. 정말 비쌉니다. 예. 일단은 돈 안 들고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으면 저도 지금 당장 해볼 텐데 네. 좀 방법이 예. 아니 또 유리창도 유리창인데 선생님 사실 네. 방충망이 이게 요즘 뭐 이 먼지가 항상 많은 데니까 네. 이게 뭐 먼지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게 올리자니 풀풀 날릴 것 같고 뻗쳐놓자니 비 오고 나면 그 먼지가 또 우리 유리에 다 맞아요. 붙어가지고 네. 네. 와 이거 진짜 이게 또 세트잖아요. 곤란합니다. 방충망하고 유리창의 세트잖아요. 네, 네, 이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선생님? 예, 사실 유리창 닦는 게 가장 고민이신 게 네. 쉽지 않고, 청소하기가 또 오염이 굉장히 많고 외부에서 이렇게 그 맞닥뜨리게 가장 첫 손도 안 번째가 닿고. 유리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 이제 창틀 같은 경우에 먼지가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그 애를 청소를 할 때는 오염이 그래도 오래된 거거든요. 예, 네. 외부에서 했기 찌들어 때문에. 붙어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힘으로 닦으려고 하시면 힘들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사실 안 이 하죠. 창틀을 안 하시죠. 네. 예, 간단한 거는 네. 그 분무기 있죠. 예. 아, 분무기 분무기. 준비하시고 네, 분무기에다가 물을 부시고 그 다음에 소금 있죠. 네. 예, 소금 티스푼 하나 아. 그리고 식초는 작은 술 2술을 해가지고 아.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네. 비율은 이렇게 보시면 소금 1대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금 1에 식초 2. 예, 식초 2. 예. 그 소금은 이렇게 먼지를 흡착하는 아 그런 거에 맞아요, 많이 맞아요.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이 창틀이 있는 부분 있죠. 음. 네. 예, 먼지 오염 있는 데에다가
얘를 먼저 뿌려주세요. 창틀 아, 맞아요. 상틀. 예, 그러면 얘가 걸레를 닦는 것보다 훨씬 쉽게 물이 얘를 불리는 거가 되거든요. 최소한 얘를 그냥 바로 가서 닦으시면 힘드세요. 오염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놔두시면 얘가 불어요. 때를 불려야 됩니다. 예, 때를 불리는 거죠. 우리 네. 목욕하는 것처럼. 네네. 먼지도 예. 부는구나. 때가 네. 불면 네. 그 다음에 가서 솔로 먼지를 이렇게 닦아내거나 아니면 걸레로 해서 거기 있는 부분에 먼지를 그냥 슬쩍만 닦아주셔도 방충망은요? 한 10분에서 20분이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음. 네, 오염이 심한 것들은 이제 시간을 보시면 쉽게 하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것들은 금방도 닦기가 음. 특히 안쪽 깊숙이 예. 같은 경우는 먼지를 털어내도 먼지가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카메라 쪽으로도 한번 보여주세요. 물이 흡착이 되면 네. 이게 딱 그 걸레에 붙어서 나와요. 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집도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정도면 저거 저희가 또 아주 심각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준비를 너무 많이 하시죠.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예. 저 두바이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 그 사막 바깥에 폭풍. 방충망이 문제예요. 네, 방충망도 그렇고 이제 네. 창이 보면 네. 이렇게 내창이 있고 외창이 네. 있거든요. 네. 예, 내창은 그냥 이렇게 사실 닦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가능한데. 그래서 닦을 수 있는데 외창 이게 외창 같은 경우는 닦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오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네. 알려드릴게요. 네. 집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냥 쓰실 거고요. 네. 수면 양말 아이들 신다 보면 늘어나서 못 신잖아요. 그렇죠. 막 구멍 예, 나기도 예, 하고요. 구멍 나기도 예. 하고. 그래서 이제 버리기도 하는데 그거하고 집에 뭐 택배하면 거의 많이 오는 게 지금 뽁뽁이에요. 네. 버리기도 참 힘들잖아요. 네. 예, 뽁뽁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 집게. 집게. 어. 예, 이 집게가 왜 필요한가 아마 오, 뭘 궁금하실 하려고 건데 그러시는 거지 정말? 예,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미온수. 따뜻한 물. 예, 거기에다가 우리 아까 또 저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친환경을 많이 주방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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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3방울 정도만 이렇게 해서 음. 해놓으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외창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 모래 그리고 먼지 이런 것들이 많이 흡착이 되기 때문에 네. 잘 안 닦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아 일단 적셔요. 예, 한번 수면 적셔주고. 걸레를 네. 이렇게 적셔놓는 거예요. 네. 세제 있는 걸로 네. 그렇게 식으로. 아, 내 소중한 수면 양말 어떡하지?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래, 지금 그것도 안 신고 안 자는데 신는 거? 가지고는 있어. 네, 안 신는 거 제가 그걸 과감하게 써야 말씀드렸고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을 좀 이제 청소를 그냥 뽁뽁이 안에 들어가는. 예, 양말 신기듯이 신겨주시면 돼요. 아니 창과 창 사이를 닦을 때 네네. 정말 나의 최대 다이어트 고민이 되거든요. 왜 손이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저희도 안 들어갑니다. 껴요. 예, 다이어트 예.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예. 사람이 안 너무 들어갑니다. 불쌍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안 들어가서도 할 수 있고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내창이 있고 네. 예, 외창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얘를 이제 수면 양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두시면 네 이렇게 이제 갈 수 있죠. 네. 이 수면 양말을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청소하는 부위 예.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사이에다가. 네. 그러면 아 얘가 요 뽁뽁이는 두께를 맞춰서 네. 여러분들이 요 조금 청소가 될 수 있게끔 사이 들어갈 수 있게 두께를 네네네 맞추고.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네. 그럼 얘를 그냥 이렇게 당기면 닦이긴 하지만 얘가 좀 고정 저쪽에서는 이제 닦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 예. 우와. 아, 그걸로 클립으로 고정을? 네.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아. 그래서 얘가 하고 밀리지만 않게끔만 아, 하나 집게가 그때 네. 자 경상도 두 개. 말로 낑고 오면 되네요. 네, 낀 거면 되죠. 네. 잘 오, 낀 거야 신기하다. 되겠다. 네, 아, 저 그리고 생각 나서? 못했어요. 헉, 이미 때가 벌써 한 줄로 밀렸어요. 이렇게 넣으면 네. 잠깐 네, 됐죠? 이으셨는데. 그렇게 한 그다음에 다음에요? 예. 근데 여기를 이제 그냥 얘만 당기면 돼요. 오. 근데 그 이전 씨 얘기처럼 팔이 좀 짧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저쪽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쪽은? 그럼 저는 그냥 일로 가요. 아 반대쪽으로. 아, 반대쪽으로 가시면 되죠. 그래서 아하. 얘만 그냥 당기면 돼요. 어머. 예. 자, 당기셔. 네. 당기셨고 얘가 안 되면 또 얘 밀면 어머, 어머. 되죠. 이야. 됐죠.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당겨지면 오, 깨끗해졌어. 예, 깨끗해졌죠. 오. 그다음에 여기 있는데 또 아직도 안 나갔다 그러면 얘 수면 양말 한번 살짝 돌려서 집게를 빼서 다른 면 쪽으로 깨끗한 돌리시면 면으로. 네네. 아. 그러면 한 번 더 청소를 할 수 있죠. 야 위치만 네, 바꾸면 네. 되겠네요. 그쵸? 네. 선생님 그 부분이 깨끗해지니까 유리창이 없는 것 같아요. 우와. 그러니까. 진짜 네네. 깨끗해졌다. 그래서 네. 이렇게 돌리면 다시 한번 예, 그렇죠. 깨끗한 면으로
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닦인다 싶으면 뽁뽁이 두께를 좀 더 그렇죠. 빡빡하게 그 해야 되겠네요. 두께를 좀 조절을 하시면 네. 쉽게 이렇게 청소가 가능하죠. 외창. 아니 사실 저는 네. 저 방법 몰랐을 때 그냥 아예 그냥 창문을 띄워가지고 맞아. 근데 그래서 그게 청소했었는데 요즘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그리고 우리 진짜- 집은 22층이에요. 아유 위험하죠. 그러니까 진짜 위험하죠. 예. 무서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창을 이렇게 닦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방충망이거든요. 예. 방충망도 사실은 닦기가 드디어. 네. 쉽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얘도 수면 양말을 그냥 저희가 쓰면 됩니다. 네. 수면 양말 같은 경우는 여름에 많이 겨울에 많이 신잖아요. 네. 그 신다 보면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잘 못 신고 버리기는 좀 아깝고 이런 경우 맞아요.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껴가지고 얘가 좋은 게 손에다 이렇게 껴도 쉽게 들어가요. 잘 늘어나요. 네, 잘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장갑처럼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얘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 제품물. 새 제품물에다가 이렇게 적셔주세요. 적셔주시고 새 제품 물에 적시고. 네네 적셔가지고 꼭 짜가지고 네. 얘 방충망을 신기하다. beaucoup 주시면 돼요. 아, 거기는 꼭 그걸로. 여기는 들어가지 예, 예. 않고요. 딱 방충망은 일단은 먼지가 있으니까 예. 네, 꼭 방충망 작업하실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네. 아, 네. 얘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그리고 방충망은 자칫 이게 유리보다 약하기 때문에 네. 기대면 안 됩니다. 맞아요. 또 늘어나는 네. 게 또. 요 위쪽 먼저 이런 이 위에부터 닦으시고요. 오, 속 시원해. 그래야지만 훨씬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는 더러운 걸로 닦으면 더 더럽죠. 맞아요. 예. 또 같이 돌려서. 살짝 아, 돌려서. 돌리면 깨끗한 면이 나오죠. 네. 일단 그 틀부터 면으로? 닦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지금 청소를 해서 아, 나갑니다. 철망은 위에서 아래로. 예. 그렇게 깨끗해. 되면 지금 이렇게 먼지 묻어 있는 거 있죠? 야. 너무 힘주시면 오래된 방충망은 사겁기 때문에 찢어져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주지 마시고 살살. 그래서 오염물 좀 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어이구. 그러면 어우, 지금 제가 두 선생님 번을 한번 닦았는데 보여주세요. 어우 더러워. 어머, 어머, 어우. 어머. 자, 이렇게 어우. 돼 있는데 우와. 다시 한번 얘를 깨끗한 면으로 싹 돌려주시면 네. 수면 양말의 재발견이다 이건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버리길 잘했네. 네. 버릴 거면 저 주세요. 아까 버리라고 했는데 전화 드릴게요. 옷도 버리지 마시고 자.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고 네. 남은 부분에 아까 못 닦았던 부분들 있다면 창틀. 창틀은 다시 닦아내시면 저는 저 이렇게 해서 이제 맨날 유리창하고 이제 방충망 청소법을 이제 배워봤는데, 근데 유리창 중에서 네네. 외창 있잖아요, 외창. 그렇죠 외창. 외창 이게 손도 안 닿고 아, 또 그쵸. 고층에 사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게 골칫거리잖아요. 이거는 아파트에서 한번 어. 저기 분녀회에서 예. 다 같이 청소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맞아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네. 없어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외창 닦기가 사실 어렵고요. 네. 그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얘기하신 것처럼 아파트 공동으로 닦았는데 맞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네. 다 집에서 닦아야 되니까 비용도 비싸고. 맞아요. 그래서 뭐 그 전문가처럼 그렇게 닦을 수는 없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밀대로 청소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외창 같은 경우는 네. 창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 도구도 보통 보면 밀대가 종류가 여러 가지 그렇죠 많이 여러 있어요. 가지가 있죠. 예, 네네. 예. 그래서 뭐 그럼, 밀대 고를 때 그런 보면 법을, 긴 걸 써야 되나 작은 걸 써야 되느냐 그러는데 보통 한 60cm 정도. 그래서 일반 가정에 이렇게 밀대가 이렇게 있죠. 있죠. 네. 밀대가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네. 바닥 닦기도 예.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용도로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밀대가 있으니까 이걸 사용을 해서 이제 외부 청소를 할 텐데요. 네. 포드 여기에 있는 거 그냥 있는 거 갖다가 쓰시면 돼요. 네. 똑같이. 그래서 얘를 적셔서 물에 적셔서 외부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먼지라든지 그다음에 모래 이런 것들이 새까매요. 많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물에다 적시고요. 예. 적신 거를 짜주고. 한번 네. 꼭 짜주고 네. 얼굴을 보여야 되니까 네. 얼굴을 보여요, 제가. 아우 선생님 코로나만 아니면 왜냐면- 가서 도와드리겠는데. 예. 예. 그리고 나서 제가 가장 좋아서 잘 쓰는 거 주방에서 쓰는 거 세제. 세제. 말씀드렸던 거 세제로 좀 더 이렇게 직접 예, 뿌려서. 한 번, 두 번, 네. 세 번 정도,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발라주세요. 네. 발라주고 다시 도포를 밀대에다가 해주고. 다시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세제가 이렇게 묻어 있기 때문에 오염 지우는데 시간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그 부착을 하고 닦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닦는 그렇죠. 아까 네. 얘기 드렸지만 방법이 모르면 네. 청소를 해놓고도 굉장히 이게 또 오염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청소를 항상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로. 네, 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선생님 그 위에서 아래로 닦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위로 닦고 나가면 여기 오염을 닦고 올라가잖아요. 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오염이 어디로 가냐면 다시 위로. 떨어져요. 아. 근데 위에서 닦으면 위에서 하면 밑으로 내려와야 내려오니까.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예.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 아까 얘기했처럼 청소한 게 다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 네. 꼭 그렇죠, 기억하시고. 예.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외창. 이제 이렇게 해서 외창 네. 보통은 이제 창이 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걸 다 닦으려면 길게 해서 이렇게 위험하세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 정도만 닦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요것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요. 음. 그래 돌아가는 각도가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반만 오, 진짜 깨끗해진다. 이렇게 해서 아, 요 오염 부위를 닦으시면 돼요. 약간 사선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닦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쪽으로 가셔서 반은 닦으셨으니까 이제 반은 저쪽 편에서. 예 반대편에서 네. 그래야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시죠. 이쪽 반하고 이쪽 반하고 닦은 부위하고 안 닦은 부분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죠? 네. 반은 이제 마저 정리를 네, 네, 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반대는 이제 반대쪽에 가서 똑같이 네.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유 잘 봤습니다. 그 이지연 씨 그런 네. 말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요? 그 약간 뭐 미신이긴 한데 현관이 항상 깨끗해야 집안에 이제 재물과 행운이 들어온다. 맞아요, 알아요. 네. 옛말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대청소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해야 된다는 게 바로 아까 이제 현관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이제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뭐가 문제인지 일단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현관 짠 신발장. 그러니까 신발이요 신발장에. 넘쳐서요. 저는 신발이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막 걸어 나와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쌓고 진짜 네. 더러워지고. 네. 맞아요. 옷이 많으시면 신발도 많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가장 문제가 신발장의 공간이 한정적이어서 네. 수납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페트병을 가지고 신발을 수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일단 칼하고 페트병 가위를 준비하시고요. 네. 이때 사용하는 페트병은 사각으로 된 거 준비하셔야 돼요. 흔히 구할 수 있는 그 생수. 예, 생수병. 네. 그래서 이 주둥이 부분을 잘라줄 건데요. 먼저 칼집을 한번 내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가위를 이용해서 페트병을 잘라주시면 돼요. 아하. 손 조심하시고요. 네, 손 다치기 쉬우니까 손 조심하시고요. 네. 이렇게 잘라주시고 네. 자, 그런 다음에 네. 여기 위험하실 페트병의 한쪽 네. 부분을 디귿자로 잘라내주세요. 아. 아하. 아, 이제 됐네요. 네. 옆면을 잘라서 네, 이렇게 디귿자로 디귿자로. 자르시면 네.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아, 자른 면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뚫려 네.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신발을 어떻게 넣으시냐면 자, 보통 신발장에 이렇게 한 켤레를 수납하게 되는데 이 페트병을 이용해서 수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 페트병을 약간 벌리셔서 아, 또 오. 벌려지니까 좋네요. 네, 신발을 넣고요. 그 위에 하나를 포개서 이야. 아이고야. 한 켤레 놓을 공간에 두 켤레 말끔하게. 알겠습니다.